알아두면 쓸데많은 로마사 이야기. 대가를 톡톡히 치른 상처뿐인 영광, 피로스의 승리. 로마의 제3차 팽창 정책은 기원전 280에서 272년 타렌툼 전쟁으로 이어졌는데, 이탈리아 남부 정복의 꿈을 이룬 로마의 주요 적수는 피로스가 이끄는 그리스 군대였습니다. 생애 첫 원거리 전쟁에서 로마인은 갖은 고생 끝에 역사에 길이 남을 찬란한 승리를 거머쥐었고, 이때부터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최대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헤라클레아 전투. 남부 이탈리아 연안은 기원전 8세기 때부터 그리스의 식민지였는데, 나중에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탈리아 반도 동남부 및 시칠리아 섬 동부에도 그리스 식민 도시를 건설하고 대그리스라 불렀습니다. 이 도시 국가들은 모국과 단결하지 못한 탓에 정치적 통일을 이루지 못했는데, 시칠리아 섬의 대도시 시라쿠사는 참주인 디오니소스 1세 때 가장 번성했습니다. 참주라는 말은 소아시아에서 비롯되었으며 원래는 군왕과 동해어이지만 그리스인은 무력과 불법으로 정권을 빼앗은 독재자를 참주라고 불렀습니다. 참주는 대개 평민과 결탁하여 민심을 얻고 귀족 세력을 억눌렀는데, 시라쿠사가 참주의 통치를 받으며 발전하자 주변 도시들은 독립성을 잃고 시라쿠사의 속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디오니소스 1세가 죽고 이탈리아의 그리스 식민 도시가 날로 쇠퇴하면서 일부는 결국 몰락했는데, 독립을 유지한 도시 중 가장 강성한 세력을 자랑하던 곳이 타렌툼입니다. 타렌툼은 다른 이탈리아 도시보다 거리는 멀지만 풍요롭고 그리스의 지원을 받기에 조건이 좋았는데, 기원전 3세기 이전만 해도 로마는 남이탈리아의 그리스인과 별다른 접촉이 없었습니다. 로마가 그들에게 세력을 미친 것은 이탈리아 남부를 제패하면서부터였는데, 여러 도시가 로마의 남하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나 타렌툼은 선뜻 로마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대략 기원전 303년 전후 타렌툼은 로마 함대가 타렌툼의 구역을 지나지 않는 대신 타렌툼도 로마가 중부 이탈리아를 제패하는 데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풀리아의 루카니아의 식민지를 건설한 후부터 로마는 조금씩 타렌툼의 눈엣 가시가 되었는데, 로마 함대가 앞바다에 나타나자 타렌툼은 협약 위반이라며 보란듯이 5척을 공격해 침몰시켰습니다. 그리고 투리이에 주둔하던 로마군을 쫓아냈는데, 이렇게 로마와 타렌툼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타렌툼은 막강한 자금력으로 자신들을 위해 대신 싸워줄 용병을 골랐는데, 그는 에피루스의 국왕 피로스였습니다. 타렌툼이 보병 5만 명에 기병 2만 명을 내준다고 큰소리치자 피로스는 흔쾌히 전투에 응했는데, 피로스는 지중해에 대제국을 건설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이탈리아와 시칠리아를 정복할 계획을 세웠고, 기원전 280년 피로스가 대군 2만 5천 명을 이끌고 아드리아 해를 질러 이탈리아로 출동했습니다. 중무장한 보병 2만 명에 기병 3천 명, 사수 2천 명, 투석수 500명, 코끼리 20마리로 구성된 군대였는데, 도중에 폭풍을 만나 많은 군사를 잃었습니다. 피로스는 타렌툼에 도착하자마자 군사훈련을 시작했고, 모든 공공장소를 폐쇄하고 파티도 금지했는데, 용병이 주인 행세를 하자 시민들은 하나같이 그를 아니꼽게 보았습니다. 피로스 군대가 이탈리아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원로원은 서둘러 남쪽으로 이동하기로 했는데, 로마군은 신속하게 움직여 이탈리아 남부 해안선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투리이와 타렌툼 사이의 헤라클레아에서 먼저 도착한 피로스 군대와 마주쳤는데, 양측의 전력은 군사 2만여 명으로 거의 대등했습니다. 다만 피로스 군대에는 로마군이 듣도 보도 못한 코끼리가 18마리 더 있었는데, 마침내 로마와 그리스인의 첫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로스 군대는 넓은 평지의 지형적 이점을 이용해 천하의 적수가 없다는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식 팔랑크스 대형을 이루었습니다. 초반에는 노련한 기병대의 활약으로 로마군이 피로스를 제압하는 듯 보였지만, 코끼리 부대의 진격과 동시에 전세는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로마 기병대의 말들은 코끼리의 겁을 먹고 달아나 버렸고, 보병들도 일찌감치 전열이 흐트러져 혈전이 벌어졌는데, 피로스의 군대는 어느새 로마군의 배후로 돌아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꼼짝없이 포위당한 로마군은 결국 전쟁에서 지고 말았는데, 피로스는 이탈리아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역시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전사자만 해도 4,000명에 이른 것으로 이후부터 대가를 톡톡히 치른 상처뿐인 영광을 사람들은 피로스의 승리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스쿨룸 전투. 헤라클레아 전투가 끝난 후 피로스는 로마인이 건설한 도로를 따라 로마로 북상했지만 단번에 로마를 공격할 생각은 없었는데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로마는 만만히 볼 적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진군하는 동안 로마의 동맹국이 로마의 등을 돌리도록 꾀어낼 심산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로마 연합국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피로스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피로스는 아무 소득 없이 남이탈리아로 회군했고 사신을 파견해서 로마의 강화를 제안했는데 로마가 남부 이탈리아를 포기하고 서로 포로를 교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도리어 특사를 파견해 포로의 몸값을 줄 테니 로마군 포로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화 조약 체결을 바란 피로스는 협상을 위해 포로들이 고대 로마의 가장 큰 축제이자 농경신 사투르누스를 숭배하는 사투르날리아를 가족과 보내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강화를 맺지 않겠다면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라고 엄포를 놓았는데 결국 로마 원로원이 강화를 맺는데 반대하면서 포로들은 다시 타렌툼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피로스와 로마는 계속해서 특사를 보냈는데 비록 협상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신사적으로 서로의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이듬해인 기원전 279년 강화를 맺지 않은 양측은 다시 대규모 전쟁 준비에 돌입했는데 로마가 선택한 땅은 풀리아의 아스쿨룸이었습니다. 양면은 삼림지대이고 가운데로는 좁은 산기슭이 위치한 광활한 산지라서 피로스의 기병대와 코끼리 부대의 발목을 잡기에 절묘한 지형이었습니다. 로마는 전 병력 4개 군단을 출동시켰는데 두 집정관이 이끄는 로마군은 동맹국 연합군과 기병대를 합해 4만 명쯤 되었고 피로스 군대도 이탈리아 용병까지 합세해 4에서 5만 명으로 로마와 막상막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 치러진 전쟁은 또다시 피로스의 승리로 돌아갔는데 로마는 전사자 6,000명에 집정관 1명을 잃는 치명타를 입었지만 피로스 쪽도 손실이 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사자는 3,500명으로 로마보다 적었으나 우수한 장교들과 다수의 마케도니아 정예병을 잃은 데다 피로스 자신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날 승전 축하연에서 부하 장교들이 피로스의 승리를 축하하자 그는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이런 승리가 계속되었다가는 우리도 패망해 버릴지 모른다. 떠오르는 신흥 대국. 아스쿨룸 전투가 끝나고 피로스는 다시 강화를 제안했는데 지난번과 달리 그리스의 독립과 동맹국에 대한 배상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원로원은 이번에도 피로스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카르타고 때문으로 타렌툼으로 돌아온 피로스에게 시라쿠사의 사절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카르타고의 공격으로부터 시칠리아를 지켜달라는 것이었는데 시라쿠사가 피로스에게 와서 지원을 요청할 때 카르타고의 사절이 로마를 찾아가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피로스는 시칠리아를 손에 넣고 카르타고를 정복할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고 기원전 278년 약간의 수비군만 남긴 채 시칠리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그는 무서운 기세로 카르타고를 격파했는데 결국 카르타고가 협상을 제안해 오자 피로스는 시칠리아에서 먼저 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카르타고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깨졌는데 전쟁에 막대한 돈이 지출되자 그리스인들은 크게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미 원하는 바를 얻은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바라지 않은 데다가 피로스가 각 도시국가의 내정에 관여하자 시칠리아에 사는 그리스인들은 의분을 느끼고 더 이상 피로스에게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카르타고의 편을 드는 세력도 생겨났는데 이 사실을 안 카르타고는 은밀히 반격을 준비했고 시칠리아를 빼앗긴 피로스에게 남은 것은 시라쿠사뿐이었습니다. 이때 마침 삼리움족이 피로스에게 함께 로마에 대항하자고 요청해 온 덕분에 간신히 체면을 유지한 피로스는 시칠리아를 떠나 이탈리아로 회군했습니다. 피로스가 시칠리아에서 허송세월한 3년 동안 로마는 반란군을 평정하는 데 주력했고 한 발 나아가 피로스 진영의 삼리움, 루카니아와 브루티움에도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기원전 275년에 피로스의 군대가 이탈리아로 돌아왔는데 도중에 카르타고의 공격을 받아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고 막상 돌아와 보니 분위기가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군기는 해이해졌고 동맹국들은 또다시 그에게 등을 돌렸는데 그해 여름
피로스는 로마의 2개 군단이 베네벤툼에 머무른다는 정보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로마군을 기습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로마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고 이 전투에서 참패의 쓴맛을 본 피로스는 패잔병을 이끌고 에피루스로 철수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리스를 통일하겠다는 꿈에 젖어 또다시 전쟁을 치르다가 아르고스에서 전사했는데 피로스가 패주하면서 로마는 드디어 이탈리아 중남부 정복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로마는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분할 통치를 실시했는데 우선 그리스와는 함대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동맹을 체결했고 브루티는 약간의 토지를 얻는 대신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그중 타렌툼에 대한 통치가 가장 엄격했는데 타렌툼은 무조건 로마의 주둔군을 허락하고 인질로까지 잡혀 있어야 했습니다. 기원전 273년 루카니아를 정복한 로마는 그곳에 라틴 식민지를 건설했으며 삼리움족과도 각각 동맹을 맺고 그 중심지에 라틴 식민지를 세워 감시했습니다. 삼리움족은 이제 로마의 가장 중요한 아군이 되었는데 기원전 268년에는 반시민권자인 그들을 온전한 로마의 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기원전 264년 갈리아인이 지배하는 북방의 포강 리역을 제외하고 전 이탈리아 반도가 로마인의 차지가 되었는데 로마의 승리는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나가 로마는 일약 신흥 대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작은 도시였던 로마는 지중해 국가들이 주목하는 대국이 되었고 빠른 속도로 그 영향력을 행사해 나갔는데 카르타고 외에도 기원전 273년에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2세와 우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엔이 전쟁으로 이어집니다.